경청 제3악장 미니에트 네 번째 이야기 나무의 소리. 이른 첫눈이 내렸다. 공장 앞마당이 온통 하얀 눈으로 덮였다. 강원도의 첫눈은 서울보다 한 달 이상 빨랐다. 필라델피아 콩쿠르 출품 마감까지는 이제 겨우 보름 정도 남아 있었다. 요즘 사는 게 조금씩 재밌어지려 하네. 그런데 빙하가 녹으면 물난리가 난다는데. 스노우킨이 내민 커피잔을 집어들며 공명통에 입을 열었다. 3팀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가고 있었다. 회사에서 콩쿠르 작품 준비에 전념했고 밤이면 교대로 강 팀장의 집에 모여 쉽게 마모되는 몰드와 롤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정이 넘도록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했다. 팀원들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그들 사이의 소통 또한 원활해지고 있었지만 이토벤의 얼굴에는 조금씩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갈수록 체력이 약해졌고 체중은 줄어들었다. 왼손이 떨려오기 시작하면 뒷판깎기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다. 팀원들의 사기를 꺾게 될까봐 홀로 고통을 감내하며 눈치채지 못하도록 속으로 상켜야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다.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바이올린을 완성할 수 있는 걸까? 무모한 도전을 괜히 시작한 건 아닐까? 이제라도 그만두고 아내와 아들과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것이 옳지 않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이토벤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나무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게. 나무 노인의 말이 생각났다. 그래, 나무의 소리를 들어보자. 이토벤은 스크래퍼로 뒷판 공명을 다듬으며 나무가 무엇라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았다.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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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스크래퍼의 얇은 면으로 나무를 부드럽게 다듬는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질 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작업을 계속하면서 이토벤은 집요하게 나무의 소리를 듣고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아무리 마음의 귀를 열고 들어보려 노력해도 나무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대패질을 하며 끌로 긁어내며 스크래퍼로 문지르며 끊임없이 나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려 노력했다.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집착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귓속에서 이명이 들리듯 음성이 들려왔다. 나무의 소리를 듣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나무가 되는 거야. 이토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 정신없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토벤에게 말을 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 나무는 어디서 왔을까? 갑자기 이토벤의 머릿속에 치악산의 가문비 군락이 떠올랐다. 자연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자연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나무 노인의 가르침이 생각났다. 그 밤에 노인은 수십 년의 세월이 자신을 치악산의 일부가 되게 만들었다고 했다. 자신이 스스로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새가 되었을 때 만물의 언어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가 나무가 되어야 나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이토벤은 작업을 멈추고 소복하게 쌓인 눈을 밟으며 공장 앞마당을 가로질렀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느낌이 발끝에서 몸을 통해 그의 귀로 전달되었다. 아니 마음속으로 울려왔다. 마치 발 아래 눈이 아프다고 엄살을 떠는 소리가 들리듯 했다. 공장 앞길 건너자 작은 숲이 나왔다. 눈 덮인 나무들이 멋진 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나무가 되어야 나무의 소리를 듣는다. 이토벤 선생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토벤이라는 호칭은 이제 팀원들에게 비아냥거림이나 놀림이 아니라 악성 베토벤에게 느낄 수 있는 약간의 경외감이 포함된 표현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콩쿠르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카브드 공법 개발도 몇 번의 실험만 거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상태까지 발전했어요. 그런데 현재 팀원들이 모두 콩쿠르 출품 마감을 앞두고 마지막 손질로 너무 바빠져서 카브드 공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에 손을 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토벤은 팀장의 말을 들으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졌다. 팀장이 지금 당장 무슨 부탁을 하는지 대략 감을 잡았기 때문이다.
제게 실험을? 강 팀장은 얼굴 가득 미안한 표정을 담아 말했다. 그래요. 작업실에 몰드와 롤러의 마모 여부를 실험해 주시면 좋겠어요. 몰드 소재는 알루미늄, 우레탄, 고무 이렇게 세 종류를 압축해서 마지막 실험해 보려고요. 각 소재별로 일주일씩 실험해 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팀장님,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이토베는 내심 거절하고 싶었다. 몸 상태는 상당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실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팀원들은 모두 콩쿠르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2주 이상이나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바이올린 완성의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토벤의 몸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팀장의 입장에선 충분히 제안해 볼 만한 것이었다. 사실 이번 실험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토벤 선생에게 부탁하는 것은 완성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시간을 너무 끌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회사에서 카브드 공법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내일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벤은 일단 답을 피한 채 고민을 해보기로 했다. 스크래퍼로 작업하던 청은 커다란 물방울 하나가 뒷판에 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잘 닦여진 하얀 나무 속으로 물방울은 빠르게 흡수되었다. 동전만한 크기의 얼룩이 뒷판에 선명하게 보였다. 작업 중에 이토벤은 스스로 나무가 되려고 노력했다. 저 아래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 올리면 몸통을 타고 수분이 저 먼 가지 끝 잎새까지 전해지는 것을 느껴보려 했다. 나뭇잎을 떠올리고 그 잎의 끄트머리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을 느껴보려 했었다. 겨울이면 북서풍의 거센 바람이 몸통과 잎새를 시리게 흩고 지나갈 것이며 땅이 얼어버리면 뿌리가 얼얼하게 괴로웠을 경험들도 떠올려 보았다. 날카로운 톱날에 자신의 밑동이 달려나가는 아픔도 느껴보려 했다. 나무가 되려 애썼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집에 돌아와 홀로 앉아 있을 때면 바람소리,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 소리는 이토벤의 마음을 위로해준다. 그럴 때면 마치 청력이 다시 살아난 듯 사물의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이토벤의 생각은 소리를 따라 움직였다. 바람은 자신이 원할 때 말을 한다. 내가 듣고 싶을 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빗소리도 그렇다. 나무도 그럴 것이다. 상대가 원할 때 나는 듣는 것이다. 바람이든 나무든 그들이 원할 때 나는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토벤은 나무가 자신의 소리를 들려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먼저 나무의 보드러운 피부를 여인의 얼굴을 만지던 어루만지며 귀를 기울였다. 이토벤의 손길에 나무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토벤은 놀랍지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도 마음속 입술을 내어 나무에게 잔잔한 음성으로 답을 했을 뿐이었다. 실험에 참여하면 한동안 너를 만질 수 없게 돼. 너도 알겠지만 내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 이런 식이면 도저히 바이올린을 만들어낼 수 없단 말이야. 그래, 너도 너무 슬퍼하지 마. 너는 꼭 바이올린을 완성할 수 있을 거야, 나를 통해서. 이토벤은 혼란스러웠다. 나무가 말한 것인지 스스로 마음속에서 생각을 되뇌이고 있는 것이 확신할 수 없었다.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이상무가 콩쿠르 출품을 독려하기 위해 공장을 방문했다. 안 본부장의 지시로 공장 직원이 모두 강당에 모였다. 해마다 우리 회사에서는 필라델피아 현악기 제조 콩쿠르 출품해왔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회사는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저가 보급 형악기는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이곳 강원도 공장은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오케스트라 단원과 연주자의 제2, 3악기로 사용될 수제 현악기 제조의 메카로 키워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짐작했던 시나리오였다. 회사의 방향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 콩쿠르가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입상해야 한다. 성적이 좋지 않은 팀은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구조조정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상무의 발언의 요지였다. 모두들 비장한 눈빛으로 침묵했다. 강 팀장의 개인 작업실은 롤러 돌아가는 소리와 목재에 칼날이 부딪혀 나무를 깎는 소리 때문에 마치 목재소와 같은 분위기였다. 언제 롤러가 손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토벤은 한순간도 실험 장비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알루미늄 몰드를 사용한 장비는 일주일째 되는 날 몰드와 롤러가 동시에 손상을 입었다. 실패였다. 고무로 된 몰드는 손상되지 않았지만 너무 부드러운 나머지 몰드의 원형을 목재가 복제해내지 못했다. 이 역시 실패였다. 남은 희망은 우레탄 몰드였다. 고무보다 훨씬 딱딱하고 알루미늄이나 철과는 확연히 다른 소재였기에 모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가능성일 수도 있었다. 이마저 실패한다면 아예 희망 자체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제 모두 완성된 건가요? 예, 드디어 완성입니다. 배그박스에 줄감개만 끼우고 스트링만 세팅하면 출품작 완성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꼬박 2주간 밤을 새웠네요. 3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토벤이 치악산에서 발견한 그 마법의 자석에 마음이 끌린 팀원들은 그 후 자신들에게도 마법의 자력이 조금씩 작동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팀원들 사이에 생긴 묘한 자력은 2주간의 야간 작업 동안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서로에게 쏟아낼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토벤 선생한테 전염된 것 같아요. 스노우킨의 말에 모두 공감을 표했다. 준비된 작품을 케이스에 하나씩 담고 있을 때 강 팀장이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토벤이 보낸 메시지였다. 팀장은 핸드폰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미간을 찌푸렸다. 갑자기 안색이 변하는 팀장의 얼굴을 바라보며 거의 동시에 합창하듯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팀장님? 강 팀장은 한참 동안을 아무 말이 없이 서 있더니 두 손을 위로 번쩍 지켜들고 만세를 불렀다. 팀장의 눈은 어느새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성공이랍니다. 성공. 우레탄이 성공했답니다. 모두들 출품작 완성과 우레탄 몰드 실험의 성공, 즉 가부드 공법 완성에 환호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셈이다. 이토벤 선생을 보러 갑시다. 공명통이 말을 마치자 팀원들은 모두 강 팀장의 개인 작업실로 달려갔다.